자, 11단계에서 19단계까지 문제를 풀어볼 건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못 풀었으면 나중에라도 이 문제 풀어보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익히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select the everything on a plate래요. everything이라는 거는 뭐예요? 플레이트 위에 모든 것들을 다 선택해라, 그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제 10단계에서 뭐 배웠어요? all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all. 자, 여기 이제 이게 이렇게 쓴 게 all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뭐예요? 플레이트의 자식으로 있는 모든 녀석들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뭐라고 쓴다? 플레이트 쓴 다음에 이렇게 써도 되고요. 뭐 띄어쓰기해서 후순 선택자 써도 되고, 아니면 자식 선택자 이용해서 플레이트의 자식으로 있는 모든 녀석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elect every apple that next to, 요게 좀 어려웠을 텐데 사실 이거는 어렵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자 개념만 아시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얘랑 얘는 누구의 형제로 있는 거예요? 요 플레이트의 형제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플레이트에 지금 뭐예요? 스몰도 플레이트에 인접해 있고, 이 그냥 애플도 플레이트에 인접해 있으니까 뭐 쓰면 된다? 인접, 동생, 선택자 쓰면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select every apple that next to apple. 그러니까 요 플레이트 next 다음에 있는 요 애플들을 선택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플레이트 그 다음에 플러스 애플 하면 되겠죠? 그죠? 스몰 하면 안 됩니다. 애플 하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형제 선택자 이용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아마 생판 처음 보셨을 거예요. 요게 뭐냐면 인접해 있는 그 동생, 그 사이에 있는 형제들을 다 선택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걸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제가 여기다가 div를 하나 만들고, 자, 그 다음에 뭐 섹션, 뭐 내부, 그 다음에 여기도 div 뭐 이런 식으로 있다 해볼게요. 간단하게 뭐 1, 2,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섹션 한 다음에 원래 플러스 한 다음에 내부 해야지. 얘는 뭐예요? 인접해 있는 동생인 내부를 선택하겠다, 그 뜻이잖아요. 뭐 컬러 폰트 사이즈를 뭐 7 rem 키워볼게요. 잠깐. 그럼 어쨌든 얘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 다음에 div.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형제까지, 즉 div 그 사이에 있는 형제까지 다 선택이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여기 사이에 있는 녀석들까지 그러니까 선택이 되는 거죠. 선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물결 표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물결 표시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뭐 선택자를 뭐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있으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녀석들을 선택을 한다. 여기 보면 뭐 나오죠. 뭐 A 사이에 B, select all B.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div라고 했으니까 사실 여기는 div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사이에 있는 형제를 선택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div니까 결국에는 div들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다가 div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div를 하나 더 만들면 거기에 부합하는 그 모든 녀석들이 선택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얘도 살짝 형제예요. 형제랑 비슷하긴 한데 그냥 형제는 아니고 그 섹션에 형제로 있는데 그 형제 중에 div인 녀석들을 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이에 있을 때만. 근데 잘 안 씁니다.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제 벤토하고 플레이트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근데 정확하게는 벤토 플레이트로 가면 안 되고 벤토 사이에 피클까지 가야겠죠. 피클인 요소를 선택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벤토 한 다음에 물결 표시한 다음에 피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벤토 피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냐면 얘네들은 피클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사이에 있는 피클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자, 엔터 하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select the apple directly on the plate. 요거는 이제 그냥 쉽게 말해서 선택자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자식인 요 녀석을 선택해라,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쉬우니까 플레이트의 자식으로 있는 애플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개념 나왔죠. 자, 차일드 개념 내왔는데 얘는 몇 번째 자식?
첫 번째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우스 갖다 대면 얘랑 일치되는 게 하이라이팅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얘한테 마우스 갖다 대면 밑에 하단에 오렌지가 첫 번째 자식이 이렇게 하이라이팅이 되죠. 그럼 이 녀석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뭐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도 되겠죠. 플레이트의 자식으로 있는 오렌지면서 first child 이런 식으로 first child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플레이트의 자식으로 오렌지 first child 일단 치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개념을 쓰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건 안 배운 개념이 있을 거예요. only child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직관적인 해석하면 돼요. only가 뭐예요? 자식이 자기 자신밖에 없다. 이거는 사실 많이 씁니다. only child는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only child는 우리가 이제 지금 수업할 때는 쓰진 않지만 나중에 작업할 때나 뭐 할 때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only child는 자식이 자기밖에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플레이트의 자식으로는 얘네밖에 없는 거니까 얘는 이제 자식이 두 명이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죠? 그래서 자 플레이트에 여기다가 플레이트에 자 참고로 근데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게요. 아니 도대체 이 플레이트이면서 우리가 애플도 올리 차일드고 그 다음에 뭐 얘도 올리 차일드고 뭐 도대체 어떻게 선택을 하라는 건가 뭐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는 뭐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참고로 여기다가 이거 앞에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생략이 가능할까요? 그것도 여러분들 아시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몇 번째 자식, 첫 번째 자식, 두 번째 자식, 세 번째 자식 그런 자식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태그를 생략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이거는 플레이트의 자식인 자식인데 자식이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first child, nth child 그것도 앞에 태그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크게 상관없는데 제가 왜 태그를 붙이라고 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차이든지를 정확하게 해주는 게 사실 눈에 보기는 좋아요. 근데 생략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플레이트의 자식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단계 얘는 그냥 라스트 차일드죠. 라스트 차일드. 얘도 뭐 쉽게 생각하면 돼요. 얘도 그냥 라스트 차일드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는데 얘랑 공통점이 뭐죠? 그렇죠. 스몰이라는 클래스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자식이잖아요. 얘도 마지막 자식이고 얘도 마지막 자식이죠. 왜요? 그렇죠. 테이블의 마지막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얘는 선택자를 할 필요 없고 그냥 어떻게 스몰이면서 뭐다? 라스트 차일드인 녀석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러면 얘도 선택이 되는 거죠. 라스트 오타 맞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셀렉터 3L 요거는 아시죠? 요거는 이제 세 번째 자식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요것도 사실 요 앞에 원래는 정확하게 해주면 플레이트 한 다음에 nth 차일드 뭐 3 이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자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요 앞에를 생략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얘는 첫 번째 자식, 두 번째 자식, 세 번째 자식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개념이었으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자식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플레이트를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셀렉터 뭐 이렇게 유닛을 선택하래요. 얘를 선택하는 방법은 뭐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얘도 어차피 자식 개념이기 때문에 얘가 몇 번째 자식이죠? 그렇죠. 두 번째 자식이고 근데 문제 보니까 뭐 렌티치 라스트 차일드를 쓰라고 하네요. 뭐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뒤에선 몇 번째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뒤에선 세 번째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두 번째 자식이 맞고 뒤에서는 세 번째 자식이니까 nth 라스트 차일드 3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nth 차일드 2로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자, 뭐 문제대로 풀라고 하면 라스트 차일드 3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뭐야? 라스트 nth 라스트 차일드 그쵸. 2가 맞죠? 그렇죠.
왜냐면 자식 개념이잖아요. 얘는 뒤에서 두 번째 자식인 거고 사실 첫 번째 뒤에서는 몇 번째 제? 그죠. 그러니까 뭐 세 번째 자식이 맞죠. 세 번째 자식이 맞는데 그냥 이제 여기다가 그리고 라스트 차일드를 뭐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뭐랄까 뭐 NTH 차일드 그냥 2로 해도 크게 상관없는데 이게 문제가 가끔씩 뭐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NTH 차일드 제가 3 했잖아요. 사실 이게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얘까지 선택이 되기 때문에 안 되네요.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다가 벤토라고 해주는 이런 경우에는 벤토라고 해주는 게 맞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TH 차일드 해가지고 두 번째 해도 먹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냥 생략했을 때 안 됐던 이유는 얘까지 선택이 된 바람에 선택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19단계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